자, 우리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잘들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요 5시 24분에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또 이제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집에 달려와서 지금 옷도 안 벗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어제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제가 정말 꾸준히 요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삼성 SDI에 대해서 진짜 매일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을 빼놓고는. 자, 근데 이제 어제도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다가 저녁에 일이 생겨서 영상을 못 찍었어가지고 이걸 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지금 바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제가 어제도 이제 보니까 영상 이게 SDI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늘 뭐 5%의 상승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하락을 완전히 지금 돌려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하락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며,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오늘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 큰 힘이 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좀 물량을 매도를 하다 보니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 하나 달았어요. 기관과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나요? 라고 이제 다루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영상 보고 계시면 제가 중간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는 삼성 SDI라는 회사만 주가가 하락을 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전체적인 종목이 모두 다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하락이 나왔던 그 이유를요, 지금 네 글자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워시 쇼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워시 쇼크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요번에 트럼프가 새롭게 지명을 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자, 지금 현재 쿠팡의 이사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케빈 워시는요, 과거에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이런 성향을 보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양적 긴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을 이번에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을 했으니 뭐야, 그럼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인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삼성 SDI가 아니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돈을 안 푼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려감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당장의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안 하거나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성장 산업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장 산업 섹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 흔히 성장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장 산업이 여기에 왜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 성장 산업은 말 그대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투자를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대출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대출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자가 너무 비싸면은 이 투자 금액을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예민한 게 원래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번에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고, 그 사람이 원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사람이 이거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성장 산업의 성장이 줄어들겠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 일단은요 1년에 여러분들 지금 그 감당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들 1000조입니다. 우리는요 1년 국가 예산이 720조예요. 근데 미국은 1년에 내는 이자가 1000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1000조가 아니라요 1200조, 1300조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건 정말 잘못하면 미국이 진짜 파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준이라는 집단은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의 물가를 잡는다, 뭐 전 세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미국이 없으면 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지금 인상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까 여러분에게 양적 긴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예전에 미국은요 여러분들 국채라는 걸, 지금도 물론 국채를 발행을 하지만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여러분들 재정 운영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재정 운영을 하지만 미국은 국채라는 것도 이제 따로 팔아서 여기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재정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국채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국채라는 거를 제대로 이제 판매를 해서 여기서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예전 과거만 같으면요, 여러분들 장기 국채를 70%에 그리고 단기 국채를 30% 7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너무나도 막 꼬장을 많이 피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각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각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장기 국채라는 걸 앞으로 더 찍어내도 이거를 사줄 국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국채를 지금 거의 60% 정도 비중으로 많이 늘렸고요, 장기 국채를 40% 비중으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을 때 장기 국채를 사주는 이제 주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단기 국채를 사주는 주체는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연준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여러분들 작년 11월에 뭐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었냐면은, 원래 연준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긴축을 종료해서 양적 완화를 해야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 단기 국채를 사줄 만한 이 연준이 갑자기 또다시 긴축에 들어간다? 그럼 이 미국의 국채를 누가 사줄 거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없으면요, 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준 의장이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뭐 양적 긴축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해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런 우려감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우려감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이제 시장에서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좀 시장에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었던 이 하락은 솔직히 이제 하루짜리 하락이었던 거고, 이제 또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삼성 SDI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또다시 떨어질 만한 주요 이슈나 좋지 않은 악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질 만한 전체적인 정말 큰 악재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물론 돌발적인 악재는 생길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어디서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 SDI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서 요거는 확실하게 또 반등을 보여준 거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하락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뭐 눌림목이 나온 걸 수 있지, 요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삼성 SDI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 나중에 50만원 넘어서 진짜 80만원 1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떨어지면 좋아, 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왜 매도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원래 기관들과 외국인들은요, 많은 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로스컷이라는 걸 설정을 해놔요. 어느 정도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하루 만에 삼성 SDI가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고, 많이 빠졌잖아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7%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로스컷이 발동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다시 매수세를 강하게 밀어넣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악재도 지나갔고 우려감도 지나갔고 이제는 삼성 SDI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 매수해서 홀딩하셨던 분들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